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컨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 작업 끝나서 오늘 퀵으로 한 대 보낼 제품이 있어요. 화이트 구성의 이 해당 시스템. 깜찍하죠? 일단 연속해서 그래픽카드 지금 부하를 주면서 온도 계속 올려가면서 테스트 중이에요. 이거 마무리되면 퀵 발송하기 위해서 박스에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처음 보는 건데 장단점이 있어요. 파워박스 하단에도 에어홀이 다 뚫려 있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한 70% 정도는 에어홀이 딱 뚫려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팬이 없어요. 고사양에 조립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기본급 제품들 조립할 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네, 오늘 퀵 발송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전화드렸고요. 주소 받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티로 보내거든요. 3시까지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러면 주소랑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화성시 영통으로 본체 박스 하나하고 부품 박스 하나하고 두 개가 갈 거예요. 이제 카카오티로 승용차 자가용 퀵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10시 9분까지 기사님이 픽업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30분 후에 퀵 기사님 오시니까 이제 박스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장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각 부품들 사용했던 부품 박스 하나 이렇게 모아놨고요. 얘는 본체, 특히 이제 강화유리 쪽 컴퓨터를 눕힐 때 이쪽 이 면을 하늘로 향해 주세요 라고 안내문 붙여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체하고 부품 박스하고 두 개, 그리고 방금 전에 카톡이 하나 울렸네요. 문의 그린 것 같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PU AS를 보낼 거고요. 모델은 가장 인텔에서 높은 CPU예요. i9 14900K. 얘가 불량이에요. 어제 고객분이 오셔서 다행히 기존에 13900KS CPU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교체해서 일단 사용하시라고 했고, 14900K 불량 확인됐기 때문에 포장해서 CPU 센터 쪽으로 입고를 합니다. 14900K 불량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사실 많이들 사용하진 않으셔서 오늘은 토요일이라 택배 발송이 안 돼요. 일단 포장만 하고 월요일날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완료. CPU 온도만 좀 볼게요. 어려워요. 하루에 한 번 재부팅돼요, 이런 거. 저희가 한두 시간 테스트를 했을 때 증상이 바로바로 나오면 원인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PC를 한 6, 7시간 쓰는데 한 번 그래.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CPU는 라이젠 7700X네요. 7700X에 지금 현재 50도예요. 현재 46도고. 제가 CPU 부하를 좀 줘볼게요. 플레이를 한 10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74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0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77도거든요. 한 80도 내외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80도 내외가 된다고 해서 컴퓨터가 꺼지지 않아요. 진짜 컴퓨터가 꺼질 정도가 되면 100도는 일단 찍어야 돼요. 100도 넘어가야 컴퓨터가 뭐 꺼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CPU 온도 때문에 꺼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재부팅이죠. 온도 때문에 재부팅 되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스에서 만져놓은 게 있거든요. 뭐요? 그 EXPU 설정하면서 네. 유튜브 보면서 했는데. 그거는 메모리잖아요. 네네. 네. 메모리 튜닝했다고요? 네네. 오버했어요? 몇 정도로요? 이 메모리는 G스킬 게이밍 메모리예요. 네네. 원래 XMP, 그러니까 AMD로 얘기하면 X4 원래 켜는 거예요. 아, 네. 원래 켜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거 설정하기 전에? 그것도 의심해서 그러니까 X4를 껐거든요. XPU. 아니, 그러니까 그 설정 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기 전에도 사용을 했잖아요, 컴퓨터를.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똑같았죠? 네. 똑같아가지고 그걸 건드려 본 거죠. 조립하자마자 이제 그걸 찾아보고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5월달에 조립을 했었는데 한 7월달부터 그렇게 재부팅이 되더라고요. 그걸 더 쉽게 여쭐게요.
문제가 그럼 계속 재부팅이 돼서 네. 바이오스 그 설정들을 초기화 해봤어요? 네네. 그래도 그래요, 안 네, 그래요? 그래도. 그럼 끝난 거죠. 설정 값을 기본으로 해도 똑같더라. 그죠? 네, 79도. CPU 온도 때문에 컴퓨터가 재부팅 되는 건 아니다. 일단 접수할게요. 이건 좀 맡겨주시고, 제가 좀 길게, 보통 한 평일 기준으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계속 돌려봅니다. 지금 고객분 PC가 잡기가 정말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재부팅 돼요. 뭐 이런 거는 잡기 정말 어려워요.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제품은 방금 전에 고객분이 가져오신 건데 사용 중에 재부팅 되는 건이고요. 동네 수리점들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재부팅 돼요. 이런 건 사실 원인 찾기 좀 어렵거든요. 일반 컴퓨터 수리점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부터 테스트 진행을 해볼 거고요. CPU는 라이젠 7700X네요. 메모리는 G스킬 32기가니까 16기가 2개 장착되어 있는 거고, 일단 메모리 테스트 하고 나서 바이오스도 좀 만지신 것 같아요. XMP 켠 것 같은데 초기화를 시켜보고 또 테스트 해보고 한 3, 4일 정도 돌려본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은 CPU 온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온도는 한 80도 전후, 81도 시네벤치 돌렸을 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온도 때문에 꺼지는 건 아니다. 재부팅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3열이고 좀 무거워서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한테 말씀드려서 일단 지지대 하나 딱 세워놨고요. 수평이 얼추 맞죠? 자, 오늘부터 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는 뭐가 문제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PC가 지금 초슬림 PC 같아요. 학원에서 쓰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파워 분량이 맞다면 네네. 델?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수리를 못해요. 네, 델이란다. HP 거. 왜냐면 이 파워 서플라이가 예, 예. 규격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일반 HX, 미니, 뭐 아니면 뭐 초슬림 파워 이런 규격이어야 되는데 HP만의 단독 스타일로 왁구로 만든 거라서 이건 저희가 안 돼요. 예. 그럼 뭐 HP, HP로 가셔야 돼요. 뭐 HP 어떻게 찾아다녀? 그냥 버려야죠. 저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거나 HP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규격화 되면 저희가 뭐 처리해드릴 텐데, 뭐 이렇게 이런- 맞는 것도 없죠? 네. 예. 외산 제품들은 자기들만의 규격 사이즈들을 해서 만든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HP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아니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하겠죠. 네, 있어. 사이즈 자체가 안 맞아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예, 수고하세요. 와, 22일 만에 왔습니다. 이거는 순행 쿨러인데요. 순행 쿨러 분량으로 AS를 보냈는데, 저희가 2일날 보냈거든요. 2일날 보냈는데 오늘이 24일이니까 22일 만에 온 거예요. 이 업체는 진짜 너무 느리다. 서멀테이크 제품이고요. 3열이고, 원래 이 모델이었나? 아, 이거 오래되니까 헷갈리네, 진짜. 좀 느리긴 하지만 22일 만에 교환 처리돼서 왔습니다. 지금 이 PC는 메모리 테스트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메모리 쪽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mem테스트 86으로 돌려보고 있는데 에러 없이 잘 작동되네요. 지금 테스트 돌린 지 1시간 8분 지났거든요. 이상 없어 보입니다. 메모리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파워가 문제가 있을까? 잘만해서 듀얼 공랭 샘플을 하나 보내주셨네요. 방금 도착했고요. 한번 같이 선 개봉 한번 해볼까요? 뭐 예정이 없던 건데 일단 뭐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이참에 우리 패밀리 분들과 함께 보시죠. 뭐 듀얼 공랭이고 CMPS 14X 듀얼하고 되어 있네요. 블랙이고 지금 막 정보 찾아보니까 49,000원? 뭐 그 정도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잠깐 볼게요. 확실히 펜이 여기 보면 블레이드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샤크핀이라는 건데 펜 돌면서 좀 불어주는데 좀 도움이 되나봐요. 잘만한 이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이 샤크핀으로 만들어서 이 돌기처럼 생겼죠. 하나하나 돌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샤크핀 달려있는 쿨러들이 많아요. PWM 120mm 펜 2개 있고 요게 본 라디에이터네요. 듀얼 라디에이터 올블랙이네. 오, 깔끔하다. 아까 보니까 TDP는 270W까지 지원된다라고 적혀있긴 하던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것 같아요. 블랙 케이스에 장착하면 좀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중요시 보는 거는 백플레이트예요. 백플레이트는 어떻게 생겼나. 백플레이트는 좀 설치할 때 어려웠거든요. 불편했었는데 이건 좋네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타사 제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백플레이트. 재질은 좀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네요. 뭐 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와. 그리고 부착 시 떨어지지 말라고 양면 테이프 붙여져 있고요. 보통 이제 양면 테이프가 없으면 보드에 장착을 하고 AS 할 때 이 라디에이터를 떼면 얘가 뚝 떨어지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떨어지니까 좀 도움이 됩니다. 설치할 때 또는 재설치할 때. 뭐 설치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언제 한번 장착을 해서 온도라든지 풍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네요. 만약에 괜찮다, 성능이 소음도 괜찮고 그러면 주력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제품은 오늘 중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CPU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조립 진행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CPU는 인텔 13600KF인데 벌크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아직 CPU가 도착을 못했어요. 보드는 Z79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SK 하이닉스 P41 1테라,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ML-420 BTF. BTF 모델 아시죠? 그 메인보드 뒤쪽 커넥터로 꽂을 수 있게끔 차세대 메인보드를 지원하는 케이스. 좀 커요. 그래픽카드는 EMTEC RTX 4080 슈퍼 게이밍 프로. 파워는 GS1000 1000W 시소닉 파워고, 크라켄 360 수냉 쿨러 있고요. 딱 있을만한 제품들만 선택하신 건데 아직 CPU가 안 왔습니다. 빨리 와야지 이거 작업을 할 텐데. 오늘 작업 못하면 내일 출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요일인데. 제가 목요일날 CPU 주문을 해놓고 입금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 다음날 왜 안 오지 택배가 올 때가 됐는데 해서 보니까 입금을 안 해가지고 발송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늦어져서 오늘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브이로그 좀 찍고 있어가지고요. 예. 마우스 줘보시겠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저희 PC 한번 꽂아볼게요. 리시버 여기 들어있네. 응. 온오프 당연히 온 하셨죠? 예. 이 리시버가 얘 거 맞아요? 똑같은 네. 게 두 개라면서요. 두 아니요. 개가. 저희가 구분을 하면서 썼어요. 왜냐면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똑같이 아. 생겨가지고. 그러네요. 안 먹네. 예. 두 개가 다 안 된다는 거 봐서 리시버 두 개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썼어요. 근데 두 개가 다 안 된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거랑 구분을 해갖고 썼거든요. 일단은 마우스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똑같은 모델이 두 개라서 이게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 왜냐면 저희가 다 해봤어요. 마우스를 하나 구매하시겠어요? 네. 디자인은 똑같아요. 그래야지 손에 이게 익숙하니까. 네, 이게 굴곡이 있어서 부드러워서. 네, 이게 편해요. 네. 그리고 보증 기한도 지나서. 네. 저는 이제 두 개가 리시버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갖고 저희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것도 좀 주세요. 패드. 이거 리시버 여기 꽂아놨어요. 예.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로지텍 마우스를 사가신 분인데 3년은 지났어요. 동일 모델 두 개를 쓰는데 두 개가 다 인식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가져오셨고요. 테스트 해보니까 이건 저일 거예요. 테스트 해보니까 진짜로 안 움직이고 작동이 안 되네요. 모델이 두 개다 보니까 가끔 이 리시버를 두 개를 헷갈려서 잘못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리시버 한 번 더 확인 좀 해보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성함이 얘구나. 이쪽에서 확인할게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 나중에 HDD 달 수 있나요? 하드디스크요? 예, 예. 네, 달 수 있어요. 어디다 달아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못 하시면 뭐 주변 컴퓨터 가게나 아니면 저희 매장에 다시 한번 들고 오시면 예. 네, 작업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예. 순행 이 잘만 요 가운데는 윈도우 구동하면 온도 표시가 될 거예요. CPU 온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거 이거 색깔은 못 바꾸나요? 색깔 바꾸실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도 되죠? 흰색도 됩니다. 예. 제가 테스트 다 했어요. 지금 온도 나오죠? CPU 온도 이렇게 나오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리고 이 잘만 36 순행이 온도 잘 잡아요. 괜찮게 잡고요. 요거 색깔은 바꿔봤는데 만약 색깔 바꾸시려면 여기 GCC 요게 어플이거든요. GCC 어플로 실행하셔서 RGB 퓨전 있죠.
여기 RGB 퓨전 요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색깔을 고정 흰색 제가 다 테스트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오늘 화이트로. 흰색 케이스는 흰색이 제일 이쁘죠. 아, 네. 그럼 이렇게 그럼 가져갈게요. CD키만 이제 제가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각 드라이버 세팅 다 해놨고요. 그리고 뭐 가서 사용만 하시면 돼요. 뭐 그래픽 드라이버, 마더보드 드라이버, AMD 칩셋 드라이버 다 작업해놨어요. 그 메모리도 X4 다 켜놨기 때문에 여기 메모리도 보시면 6000MHz 다 활성화 시켜놓은 거니까요.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DP 단자를 여기 이 뒤에 보시면 HDMI 옆에 DP, DP 셋, HDMI 하나. 위에다는 꽂지 마시고요. 여기다 꽂으세요라고 스티커 제가 붙여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기가바이트 기본색은 빨간색이에요. 지금도 메모리 같은 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컴퓨터 끌 때. 그리고 이제 윈도우 구동하면서 아까 GCC라는 프로그램 어플이 작동되면서 화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사용했던 박스들 메인보드, 뭐 순행, 파워, 그래픽카드, CPU 다 있으니까요. 마더보드 박스 안에는 저장 장치 이런 거라든지 메모리 이런 박스들이니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구성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전원 케이블은 여기 있어요. 파워박스 안에 전기선이요. 이 해당 케이스는 잘만 P30이라는 케이스고요. 화이트 케이스입니다. 측면 120mm 펜 2개는 리버스 펜으로 역방향 펜이에요. 다 붙여드리거든요. 생각하신 스타일대로 나왔어요? 네. 저도 이제 검은색이니까 화이트로 한번 써보려고. 아, 네. 화이트가 좀 화사하긴 해요. 컴퓨터 눕히실 때 이쪽을 강화 유리로 해놨거든요. 눕히시면 제가 붙여드린 쪽을 하늘로 향하게. 한쪽은 강화 유리니까 보이는 쪽을 위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눕히세요. 네, 다 됐습니다. 조심히 잘 가져가시면 돼요. 아, 예. 네. 많이 파시고요.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1시 50분인데요. 1시 예약하신 분은 아무래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캔슬된 걸로 보입니다. 가끔 말씀 없이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절반 정도는 연락을 주시죠. 못 가게 됐다. 다음에 가겠다. 한 절반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CPU가 막 도착을 했고요. 13600KF 벌크 그리고 팀그룹 제품에 5600MHz 16기가 2개 조립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지? 본체는 켜지는데 모니터가 가끔 안 들어온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럼 지금 화면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니요, 계속 재부팅 몇 번 하면은 들어와요. 재부팅이라는 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네. 몇 번 하면요? 네. 단자는 뭐 쓰셨어요? HDMI 쓰셨어요? DP 쓰셨어요? 이거 흰 색깔로. 잠시만요. 일단 이 본체 좀 열고 모니터 어디다 연결하셨어요? 여기 흰 여기다 연결하셨다고요? 네. 진짜요? 네. 여기다 연결하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사진을. 기존에 연결하신 건 볼까요? 얘는 뭐죠? 요거는 DP 같은데? 아, 이것도 모니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DVI 케이블이고, 이거는 지금 DP거든요? 고객분 DP로 쓰셨다는 얘기인데, 여기다는 왜 꽂으셨는지. 뭐, 그냥 저 잘 몰라가지고. 아, 이게 DVI고요. 네. 여기에도 DVI가 있어요. 아, 네. 별도의 그래픽카드는 여기다 꽂아야 돼요. 내장 그래픽에다 꽂으면 안 되고요. 일단 DP를 쓰고 계시니까 DP 꽂아볼까요? 그 모니터를 듀얼로 놓고 쓰세요? 아니요, 한 대만요. 한 대요? 네. DP 바로 올라오네. 그러면은 댁에서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DP도 꽂혀 있었고요. 사진상으로. 네. 이 DVI 여기도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모니터가 두 대를 놓고 쓸 때 듀얼일 때 이런 식으로 꽂았다? 그러면 뭐, 아,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겠지만, 한 대를 놓고 썼다 그러면 실제 모니터를 얘로 연결했는지 얘로 연결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둘 다 꽂은 걸 수도 있고. 모니터 뒤에 보시면 네. 꽂는 구멍이 여러 개거든요. 네, 맞아요. 두 개의 선을 빼서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몰라가지고. 한 모니터에 모니터 케이블은 하나 꽂으셔야 돼요. 하나. 그래서 가셔서 DP도 있고 DVI도 있다 그러면 DVI보다는 당연히 DP가 더 우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얘를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다가 DP 꽂아 쓰시면 돼요. 네. 만약에 얘를 빼고 난 DVI를 쓸 거야. 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아, 네. DVI를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올라오죠. 다 잘 들어왔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 일단은 연결 자체를 잘못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처음에 신호를 받을 때 DP를 우선으로 받았다가 어느 날부턴가 DVI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러면 안 뜨죠.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꽂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됐었는데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방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 방법을 정상적으로 해놓고 되든 안 되든 확인을 해야죠. 이해가셨죠? 이해갔습니다. 예,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갔습니다. 예, 내부 청소 좀 하고 컴프레셔로 네. 청소 작업 좀 하고 그리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형이 바꿔준 건데 네, 혹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는 있죠. 만약에 고객분이 바꾸신다 그러면 네. 2.5인치 SSD거든요. 네. 2.5인치 SSD 얘는 이제 구형이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M.2를 지원을 하면 M.2 NVMe를 장착하는 게 속도도 그렇고 빠르고 좋아요. 지금 고객분 슬롯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윈도우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있는 윈도우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해주세요. 해드려요. 네. 그러면 청소 작업하고 네. NVMe 네. 500기가짜리 SK 하이닉스 P31 쪽에 주로 쓰니까 네. 요걸로 장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통째로 복사하는 거. 아, 네. 그럼 그 작업을 해드릴게요. 청소 좀 하고요. 그 방금 전에 떨어뜨려가지고 또 혹시나 고장난 거 아닌가 했는데 어쩐지 뻑 하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 유튜브 많이 봤는데 막 이런 거 보니까 CPU 분량이랑 뭐 다양하죠. 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청소하고 오세요 이건 아니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컴프레셔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되긴 하는데 또 잘못하면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예,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걸로 바꾸고. 아, 원래는 하드디스크였어요? SSD였어요? 근데 아시는 분이 바꿔준 거라면서요? 네. 그럼 그냥 바꿔준 거예요? 네, 그냥 회사 형이 아, 그래도 비용 안 받고 바꿔준 거면 뭐. 일단 이거라도 쓰라고. 아, 네. 좋은 지인분이네요. 자, 고객분 다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왜냐면 양쪽이 다 SSD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가지고 예, 빨리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장착한 SK 하이닉스 P31 500기가고요. 네. 요거 네. 요게 지금 C로 됐고 기존에 사용했던 120기가는 제가 포맷해서 D 드라이브로 잡아놨어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는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도 2.5인치보다 NVMe가 속도가 훨씬 빨라요. 또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게임 뭐 하나 접속해봐야 되나요? 아, 그래요? 자, 네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모니터 케이블은 네. DP로 꽂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로컬 손님, 매장 주변에 계신 분이 프린터가 좀 고장이 났나봐요. 출력을 좀 한 50장 해달라고 해서 대신 출력을 좀 해드렸습니다. 50장 맞나?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용지값 정도는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내 거 안내문 출력해야 되겠다. 케이스에 붙이는 안내문인데요. 다 썼네요. 필요할 때마다 출력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 스티커로 만들어도 되는데 자주 쓰는 게 아니라서 인쇄소 가면은 보통 뭐 1000장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냥 프린터 출력을 해서 쓰고 있어요. 자, 잘 나오나 볼까요? 빨간색 토너가 좀 별로 없나 보다. 뭐 어떻게 뭐가 안 될까요? 쿨러가 안 돌아요? 네, 이게 안 돼. 아이고 얘 이게 안 돼. 억지로 넣으셨네. 그죠? 그나마 아크릴이 지금 반듯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약간 이렇게 뭐 굴곡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 진짜 딱 맞네요. 일단 높이는 그래요. 고로 케이스가 좀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요. 갑자기 안 도는 거예요? 아니면은 뭘 하고 나서 안 돌아요? 아니 그냥 갑자기 덜덜덜덜 소리 나면서 좀 느려지더니 아예 멈춰버려. 펜이 얘만 안 도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얘도 굳었어요 지금. 뻑뻑하네요. 뒷펜도 안 돌고 얘도 굳었네. 굳은 이유가 먼지 때문에 굳는 거예요. 물론 먼지도 하나의 이유가 있긴 한데요. 펜 노후라고 봐야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 됐죠? 네. 지금 앞에 거는 안 돌고 뒤에 거는 좀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시지만 뒤에 거는 덜덜덜 거려요. 펜들이 다 수명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펜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펜을 좀 빼볼게요. 다른 거 뭐 특별한 거는 없으시고요. 네. 뭐 다른 궁금한 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뭐 안 되거나 이런 거 없고. 네, 다 펜만 한번 떼보죠 일단.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먼지도 좀 많네요. 청소하고 와서 할까? 청소 좀 할게요. 저 에어로 좀 청소 좀 하고 그러고 좀 보시죠. 근데 똑같은 쿨러는 없거든요. 비슷한 느낌이 나려면 얘가 조금 비슷하게 나려나요? 케이스 공간이 좁아서 원래 이 케이스에 이렇게 구성하셨어요?
아니면 뭔가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애초에 원래 처음부터 이 네. 케이스에 이런 거예요? 네. 조금 더 큰 케이스 하셨으면 좋을 뻔한 것 같은데. 아, 뒤에 펜은 RGB가 아니구나. 불이 안 들어오는 네. 단색 120mm고 앞에만 RGB가 들어오는 거네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여튼 LED 불 들어오는 걸로 하여튼 해볼게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들어오는 펜도 있긴 해요. 일단 이렇게 달고요. 전면은 5V RGB 연동되는 걸로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거든요. 한번 펴볼게요. 얼추 비슷하죠? 네. 최대한 맞춘 거예요. 다음에는 조립할 때 케이스를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예, 딱 봐도 그래서 여기가 좀 휘었잖아요. 또 이렇게 굴곡이졌죠. 예. 고장 나죠. 그럼요. 그러니까 쿨러가 안 돌면 CPU 온도가 올라가고요. CPU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분이 하시는 작업 또는 게임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상하게 좀 더 버벅거리는 것 같네? 그럴 수도 있어요. CPU 온도 테스트만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라이젠 3700X네요. CPU는 67, 8도? 뭐 많으면 70도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온도는 높지 않아요. 온도는 시대벤치 돌려가지고 63도면은 뭐 다른 또 뭐 궁금하신 건 있으세요? 제가 그래 전면 팬도 동일한 방법의 팬으로 바꿔드린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 이거. 컴퓨터 똑같죠? 비슷하고. 카톡으로 손님께서 컴퓨터 3대 퀵으로 보낸다고 해서 지금 막 도착했네요. 하나, 둘, 3대. 뭐가 안 된다고 하셨더라. 한 대는 전원 버튼 눌러도 무반응, 2대는 새 건데 부팅이 안 됨. QLED에는 D램 불이 들어옴.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새 거라고? 새 제품이면은 구입업체에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샵다나와 출장 서비스 스티커도 있는데 구입업체 AS를 안 받으시고 왜 저희한테 보냈지? 이런 경우 초기 불량 같은 경우에는 구입업체로 연락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3대 있고 됐습니다. 자, 13600KF 벌크 CPU 좀 늦게 와가지고 막 조립 작업 끝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요. 케이스가 그냥 크다 보니까 안에 공간이 넉넉하네요. 지금은 수냉 쿨러 호스 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좀 묶어주면 좀 더 뭐라 그럴까 각이 잡혀 있다고 할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냉 호스는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넉넉하죠? 해당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ML-420 BTF 케이스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했던 케이스고요. 빅타워로 꽤 큽니다. 420 순행도 장착 가능하고요. 그래픽카드 전원, 배선도 앞으로 해서 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립은 완료됐습니다. 출고 예정일이 월요일이라서 월요일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가 안 되는지 아까 얘기 들은 게 기억이 안 나서 오늘 통화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가 안 되신다 하셨죠? 렌더링 오류 계속 떠요. 렌더링 오류라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거요? 렌더링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뭐 하실 때? 철권 8이나 호그와트 레거시. 아, 게임할 때 네, 그런 거. CPU가 뭘까요? CPU i9 14900K요. 14900K는 오전에 AS 보내려고 포장 하나 했는데 어제도 영상을 안 찍었는데 CPU 불량이 많아서 요즘은 영상을 잘 안 찍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나요? 너무 많이 나는데 저희들은 고장난 분들만 오잖아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고장난 분들만 들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죠. 게임 한번 돌려볼까요? 네. 호그와트 레거시 한번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네. 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 안 되죠. 실행하면 바로 뜰 텐데. 네, 바로 떠요. 네. 아예 안 들어가지고 그냥 경고문만 뜨더라고요, 호그와트는. 네네. 지금은 들어가지긴 했는데. 네,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재부팅 될 때도 있어요. 사용하다가 블루스크린 재부팅. 아예 네. 들어가지지는 않고 이렇게 계속 켜서 또 시도하다 보면 재부팅 되거나 블루스크린 뜨고 재부팅 되거나. 순행을 좀 더 좋은 거 쓰시지 그랬어요. 쿨러가 그러니까 딱히
중요하다고 못 느껴가지고 그냥 아. 딴 걸로 했는데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이제 13900K, 14900K 애들은 온도도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쿨링도 좋아야 돼요. 네, 일단은 이미 사버려가지고. 아, 네. CPU를 바꿔볼게요. 제가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어요. 이제 CPU 바꿀게요. CPU 빼려고 브라켓을 빼면 빠지겠다. 700K를 바꿔볼 거예요. 요 증상에 대해서 영상 보고 오셨죠? 네, 맞아요. 올라와 있는 게 거의 없죠? 아무리 찾아도 정보도 별로 없고, 근데 대부분 고사양 컴퓨터 쓰시는 분들한테 비슷하게 발생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3,900이나 뭐 14,000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증상이 처음에는 센터 기사도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종종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별거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서머를 뭐 바르셨어요? 업체에 업체에서 그냥 사람 했어요? 네, 개인으로 하시는 분 아, 불러서. 그럼 그 후로 계속 CPU가 네. 찾아보니까 네. 문제들이 많다고 하길래 CPU 불량이겠다 해서 그분한테 몇 번 언급했는데 네. 그분은 절대 CPU 불량이 아니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면서. 원인은 찾아야죠. 근데 그게 스팀 게임이 문제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게임사에서 게임 문제일 거라고? 네, 게임사 쪽에서 14900K를 네. 이렇게 적용했을 때 에러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게임사에서 못한 걸 거다라고. 그게 말이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i9 CPU는 그러면 스팀 게임 못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CPU를 가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13900K 때부터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14900K는 조금 꺼리시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저도 공랭 쓰고 싶었는데 14,000은 무조건 수랭 써야 된다고 해서 네. 할 수 없이 수랭을 달았거든요. 공랭 쓰고 싶었는데 약간 그냥 좀 낮은 버전 쓸 거 괜히 욕심부렸나 봐.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비쌀수록 고장이 안 날 줄 알았다. 저도 좋을 줄 그분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비싸니까 더 좋겠지 생각했지.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비싼 게 고장이 잘 난다. 애매한 고장이 많다. CPU i7 14700K예요. 네. 여기서 이제 돌려볼 거예요. 저희 이 증상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제도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만 만져보고 할 게 없어요. 처음엔 저도 막 고객분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래픽 카드도 바꿔보고 드라이버 문제인가? 그래픽 드라이버도 바꿔보고 다른 걸로도 바꿔보고 메모리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그때 서비스 센터에서도 몰랐다니까요. 그분들도 처음 봤다고 했을 저도 때. 윈도우 막 다시 깔고 그래픽 드라이버 바꾸고 네. 윈도우 막 바꿔보고 막 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되죠. 그래서 해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저희가 CPU 교체하고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몰랐을 때는 별거 보고 다 해봤어요. 왜냐면 CPU 바꿨으니까. 어제도 제가 이거 했다니까요. 지금 플레이 되는 동안 잠깐 보면 듀크 이거 1000인가요? 네, 1000이에요. 듀크 1000이면 12VH PWR 전용 케이블 있지 않아요? 12VH PWR 네. 전용 케이블을 꽂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선인데 여기 12VH 꽂아가지고 이렇게 한 선으로 꽂으면 돼요. 네. 지금처럼 지저분하게 네 선을 다 이렇게 꽂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 선 없이 그냥 하나 그분이 조립을 이거 선 있을 거예요. 집에 파워. 선을 주시긴 했거든요. 남은 거. 당연히 받아야죠. 예, 파워박스 안에 되죠 일단? 포거 트래것이 네, 잘 되네요. 잘 되죠? 이 12VH 선 한 가닥 있을 거거든요. 네. 한 가닥 여기다 꽂고 그 선 한 줄을 그래픽카드 여기에 꽂으면 돼요. 지금 여기에다. 예, 여기다 얘네들은 꽂으면 다 빼도 되는 얘 다 거예요? 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선이 얼마나 많아요. 지저분하게 네, 지금 뭉쳐 있잖아요. 지금 네. 똑같은 12VH인데 일로 와보실래요? 제가 방금 조립해 놓은 건데 얘도 지금 12VH인데 제가 말씀드린 한 가닥이거든요. 선 이렇게 된다고요. 간단하네요. 이렇게 꽂으면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선으로 꽂으세요. 선은 파워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선이 없다 그러면 이 듀크라는 제품이 맥스엘리트 브랜드거든요. 맥스엘리트에 연락하셔가지고 케이블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접촉 불량이 나도 훨씬 더 많죠. 얘는 중간에 지금 분배선 연결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접촉 불량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군데에서. 네. 철권이 근데 더 심하게 났었는데 철권도 한번 들어갈 수 있나요? 원하시는 대로. 철권이 진짜 심각하게 계속 네. 실행할 때도 나왔었어. 제가 게임을 안 해서 할 줄을 몰라요. 어려운 게임 들어가면 나갈 줄을 몰라요. 잘 되죠? 네, 들어와서 지금도 렌더링 안 뜨고 잘 넘어가요. 그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고객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CPU는 불량이니까 네. i9 저 14900K를 고객분이
센터에 직접 가서 AS를 받아서 내가 장착해서 쓰겠다. 아니면 저희한테 대행을 해달라 해서 맡겨놓고 가실지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실지를 결정하셔야죠. 그럼 맡기시겠어요?요 그럼요. 그래야 CPU가 오면 꽂아서 돌려보죠. 그러면 맡기고 혹시 다음에 다 됐다 해서 찾으러 올 네네. 때 저 선 있으면 선 가져오면 좀 연결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선을? 네, 그렇게 하시죠. 혼자 선을 연결 못 할 것 같아서. 그러시죠. 네, 제가 가져올게요. 네. 제가 이게 컴퓨터 산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근데 2주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는데 거기 전화를 했더니 박스를 버리면 자기들도 뭘 해줄 수가 없대요. 제가 CPU 불량 같아요 라고 했는데 버리면 안 되죠. 네. 네, 왜냐면 박스 자기들도 버리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박스에 뭐 유통사 써있고 그걸로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박스 버렸다고 좀 확인해 달라니까 그거 우리 확인 못 해준다. 뜯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번호로 확인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걸 못 하니까. 보통 CPU 유통사가 세 군데거든요. PC 디렉트, 코이, 인테겔 컴퍼니. 네, 그렇게 예, 세 개나 이렇게 세 군데이기 설명해주면서 때문에 네, 예. 그렇더라고요. CPU 조회를 해서 유통사가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그 유통사 쪽으로 AS를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네,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더니 이제 계속 부팅이 안 되다가 이제 강제로 몇 번 껐다 키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요? 네, 저 LED는 들어오는데 그러네요. 다른 거 뭐 만지신 거나 뭐 설정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네, 뭐 오버클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픽카드를 빼봤다든지. 그런 건 해봤어요. 메모리도 빼다 켜보고 네, 내부 전원 단자 쇼트를 시켜도 안 되네. 파워가 모르겠어서 한 5년 됐어요. 컴퓨터. 테스트하게 지금 물려보는 거예요. 아, 파워를 바꿔도 동일하네요. 파워 불량은 아니다. 출장으로 한번 불렀는데 그 사람도 뭐 네. 파워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약하다 뭐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교차하길래 그래픽카드를 한번 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이제 사용하다가 다운되고 그 다음부터 뭐 화면 안 뜨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펜도 거꾸로 닫았네. 그리고 그래요? 네. 아까 제가 저기 메모리 빼고 이것저것 하는데 자꾸 손글에 한번 빼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안 켜지네요. 배터리 빼서 네. 지금 방전 좀 시키고 네. 다시 켜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 CPU도 탈부착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메인보드 배터리는 다 됐어요. 배터리 다 됐어요? 네. 뭐 새거 산 건 이게 새 거라고요? 쿠팡에서 사갖고 방전됐잖아요. 빨간색. 네. 배터리는 다 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좀 보드 방전 좀 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배터리 꽂아놓고 켜볼게요. 네네. 그래도 반응이 없네. 마지막은 CPU 탈부착 해볼 거고요. CPU 탈부착해서 지금 메모리도 빼거든요. 네네. CPU 탈부착해서 반응 없으면 보드 불량으로 보일 수 있어요. 쿨러 저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갖고 한번 뺐는데 CPU가 같이 꼽혀 나오더라고요. CPU 뺀 적 있어요? 네, 아까 그 빼려고 뺀 건 아닌데 그 쿨러 빼니까 같이 들려. 그게 묵복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모델들이 네네네. 묵복기가 좀 돼요. 그걸 묵복기라 그래요. CPU 쑥 빠지는 거. 그러면 망가질 수도 있는 거네요. 묵복기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실 때 보면 뺄 때 뭐 열을 받게 해라. 아이고 CPU 문제 있네요. 고객분이 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장착하면서 지금 보면요. 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면 여기하고 기억자로 꺾여 있어요 지금. 요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쵸, 옆으로 꺾여서 이거 지금 피려고 피잖아요. 네. 그럼 부러져요. 이거는 저희는 더 네.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요? 건들면 부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휜 거는 제가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게 90도로 꺾여버린 거는 네. 이걸 피려고 하면 톡 하고 부러져 버려요. 이 CPU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라고 하기는 그렇고 CPU 몇이에요? 3,600이. 3,500. 네. 얘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긴 해요. 뭐 CPU만 갈아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CPU만 새로 사면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확대해 볼게요. 자, 봐요. 예. 그죠? 90도로 꺾였잖아요, 예, 지금. 예, 예. 꺾여 있죠? 네. 이거 피려고 이렇게 제끼면 예. 부러져요. 네. 이거는 리페어 센터 같이 전문 업체들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도. 예.
여기도 지금 90도 꺾여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 예, 이해가셨죠? 예. 옆에 거하고 지금 닿고 있다고요. 네. 제가 몇 번 부러뜨려 봤어요.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를 교체하거나 네. 센터에서 AS는 안 돼요. 네네. 이건 소비자 과실이니까. 네네. CPU를 리페어로 전문 수리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에 맡기시거나 아니면 CPU를 바꾸시거나 이거 네. 선택은 고객분이 하셔야 돼요. 아, 네네. CPU 다른 거 꽂아서 네.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제 원인은 찾았어요. 네네. 라이젠 3500 CPU 불량. 그게 어떻게 가운데 위아래로 두 군데가 휘었지? 제가 봤을 때는 소켓을 네. 뭐 억지로 꽂으신 것 같은데. CPU를 만졌다, CPU를 뺐다 꽂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제가 CPU를 더 빨리 봤을 거예요.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지나 안 켜지나? 네. 켜지잖아요. 네. 그죠? 올라오네요. 잘 되죠? 제가 이제 CPU 3200째 꽂은 거라서 네. 메모리 8기가 2개 잘 되고. 결론은 CPU 불량이다. 아. 네, CPU 핀 2개가 기역자로 구부러졌다. 저는 어떻게 됐던 거지? 신기하네, 그러면. 힘으로 아마 눌린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쓰셨던 3500 비슷한 등급으로 그냥 중고 하나 사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고. 서머리요? 서머는 그냥 막 쓰는 거 하나 그냥 드릴까요, 제가? 주시면 저 감사하죠. 뭐 괜찮은 거는 사셔야 되고. 아, 네네. 예, 막 쓰는 거는 제가 하나. 배터리는 저희가 그냥 교체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일정은 모두 끝났고요. 지금 6시 25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슬슬 퇴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도 못 먹어가지고 저는 좀 밥 좀 먹고 그리고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은 그다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좀 난해한 그런 AS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퀵으로 왔던 세대, 퀵 서비스로 도착한 요 세대는 월요일부터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저는 밥부터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컴퓨터 매장 브이로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컴퓨터 매장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요렇게 하루를 지냈구나,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컴퓨터 매장들이 다 그렇죠. 뭐 다 오늘 같은 이러한 루틴으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졸려요. 일단 밥부터 먹고 에너지 힘을 좀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